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금리가 인하가 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버리는 꼴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항상 자산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은 파월의 발언에서 약간 연착륙의 가능성, 경제는 괜찮다 라는 발언들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괜찮아 보이고, 추후에 있을 뭐 일본이라던가 여러 가지 동향을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봐도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끄고 그리고 이 선을 꺼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괜찮은 모양으로 가고 있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위에 보면은 여기 이제 63,000 구간에 저항이 있고,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64,000 부근에 저항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64,000에 9월에 마감이 되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보면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알트들 중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타이코나 뭐 레이어제로, 스택스, 세이 이런 애들처럼 좀 움직임이 보이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알트들보다는 비트가 좀 더 힘이 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 형제 이런 애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수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는데 수위도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타 체인이나 이런 애들도 괜찮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가는 애들이 먼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형제들이 갈 거고, 비트가 가면서 그런 애들 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더가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알트들이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계속 그냥 꾸역꾸역 모아갔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알트의 저점이 보세요. 도미넌스는 어쨌든 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에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알트들이 그 과정에서 안 올랐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트들도 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덜 오르냐 더 오르냐의 정도의 관점이고, 내가 이거 개수를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알트를 모아가는 게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을 어쨌든 잘 지키면서 얘가 버텨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런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눌림이 있을 때 이 지지선을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58,000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를 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리테스트 하지 않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9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횡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리테스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새로운 이 넓은 수렴이 되면서 9월이 횡보장이 또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힘이 계속 모아져 가고 있고, 우리가 10월 정도부터도 만약에 반응이 온다라고 했을 때 10월 중순쯤이 되면 이걸 뚫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면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이 예전부터 풀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한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고각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림으로써 자산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 우리가 2020년 1월 말이 끝나고 2월 중순이 끝난 다음에 3월까지 요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갭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우리가 주시장도 보면은 뭐 S&P 이런 것도 2020년 3월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보시면 요때죠. 이때 이제 3월 말이 끝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터질 시점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무조건 떡락이야, 혹은 금리 인하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유동성 자체는 지금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11월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더 좋은데 해리스가 되더라도 사실 별 상관은 없다. 그냥 덜 오르냐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올랐다. 왜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도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영향을 갖지 않았고, 트럼프는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 때도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지면서 바이든이 또 정권 교체를 했죠. 근데 둘 다 코인에 대해서 좋은 에디터가 아니었는데 잘 갔단 말이에요. 17년은 불장이었고 21년도도 불장이었고, 마찬가지로 2024년 11월에 대선이 일고 그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 년도에 항상 불장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뒤따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0년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07년 금리 인하의 엄청난 침체로 인해 확실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금리 인하 후에 2020년 블랙스완이라고 또 있었는데 나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다. 거슬러 올라가면 84년 95년 두 번의 금리 인하는 시장의 즉각적인 폭발로 이루어졌다. 80년과 89년 두 차례 인하는 그 후 더 작은 양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사실 이때랑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80년대랑. 이때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실제로 가격이 더 올랐던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첫 금리 인하를 할 때잖아요. 많이 오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또 했고 그다음에 또 금리 인하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오일 쇼크랑 비슷하게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질 거야. 무조건 오를 거야. 이것보다는 그래도 오른다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뒤에 대선이 있고 항상 대선이라고 하는 건 많은 유동성 파티들을 일으키게 했으니까 그리고 돈이 풀리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박빙이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더 풀어도 돼요.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고 있다면 굳이 미국 재무부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잖아요. 옐런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박빙이고 오히려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선 돈을 풀어야 되죠. 그래야 해리스가 더 되기 좋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되는데 트럼프가 됐다. 그럼 돈도 풀고 트럼프가 되고 또 트럼프의 컨벤션 효과까지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러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항상 대선은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페이지 1의 상승과 달리 페이지 2의 시작은 ETF 자금의 순유입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주도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드 웨일, 기존의 오래된 고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고래들이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제가 추측컨대 아마 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표가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유가 될 수 있는 트리거 재료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나타나겠지만 이를 주도한 움직임이 아닌 기존 상승을 보조하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클 얘기하는 이유가 비슷한 이런 흐름들이 펼쳐져요 항상.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 방식이라는 것이 온체인에서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차트상을 봤을 때는 또 사이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미국 역시도 지금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전체 자산의 글로벌 M2를 본 거고요. 이건 미국만의 통화량을 본 건데 미국만의 통화량을 봐서도 지금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올 준비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역헤드숄더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헤드숄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트를 뒤집은 모양이기 때문에 역헤드숄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주요 선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고각 상승의 여지가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월봉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진짜 좋은 그림이고 양인데 항상 고각 상승이 나올 때 보면 연속으로 양봉의 패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양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 그 패턴이 안 나오고 양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약에 출발한다 해도 9, 10, 11, 12, 1, 2 이 정도만 하면 6개월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9월에 양봉이 마감이 되고 10월에 요걸 이제 리테스트하는 정도의 살짝의 음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요게 3, 4 이렇게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쨌든 나쁘지 않다. 굉장히 저는 이 구간들이 너무 좋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쉬어갔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은 항상 옳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이때 고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쯤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12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 될 수도 있고 뭐 4월이 될 수도 있고 뭐 7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CEO 리차드 텅이 올해 기관 및 기업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플랫폼에 가입한 비율이 40% 늘었다. 아직 많은 기관들이 실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다.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 및 기업 투자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포착했다. 소위 빅머니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규제 명확성이 메인스트림 투자자에게 확신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나오죠.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뉴욕 암호화폐 테마에서 비트코인으로 버거를 구매했다. 참 선거운동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어쨌든 대선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상승을 안겨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블랙록이 이 얘기가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부채 위기 대비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게 해칭대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것과 맞물리면서 유동성 파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시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변수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적 자 및 부채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거는 계속 커질 거예요. 돈을 찍든 아니면 지금 침체로 가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걸 해칭할 수 있다라는 수요가 어쨌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오피셜하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죠? 자기 고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은 어떤 화폐적인 부분보다는 디지털 금이 되겠구나라는 방향이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상승 리스크는 감소했고 노동시장 약한 우려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경제 자체는 튼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개념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 이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거의 명절도 다 끝났고 9월도 어느덧 중순을 바라보는 시점이 됐는데 9월, 10월 조금만 더 버티면서 버틴다는 느낌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업비트에서 보면 슬슬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결국 후발주자들이 다 이제 설거지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국내 이제 보면은 UX링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거래대금 보면은 얘 높잖아요. 이런 상승이 업비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결국 나중에 진짜 우리가 생각한 찐불장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한 상승들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에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우리가 요 테더들 있잖아요. 테더나 UC나 그죠? 요런 애들 어디 갔죠? 테더, UC 이게 결국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해외에서 보따리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이걸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여기서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수익 같은 거를 보내고 판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얘네들로 구매를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2017년에 엄청 많았거든요. 뭐 이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계속 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상승장 때? 스링크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찐불장 때 어떻게 오르지? 생각을 해보면 아 이번에 김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저점을 못 잡아요. 솔직히. 정말 이게 알트들이 찐저점이다라고 하면 비트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도미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오른다는 거거든요. 비트보다 그냥. 솔라나 같은 애들 보면 이것밖에 안 올랐지만 어쨌든 저점상으로 보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알트를 모을 거면 모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비트 좀 갖고 있고 알트를 모으고 이런 과정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9월 10월을 자꾸 얘기 드린 거는 그냥 이 순간에도 저점이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넉넉하게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하다 보면 알아서 장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울한 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10월까지 잘 힘내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